안녕하세요. 저는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하루 종일 도박에 지배되어 있었던 도박 중독자입니다. 이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제 스스로가 도박 중독임을 인지하고 지난 10년의 쓰레기 같은 삶을 정리하고자 함이며 추후 도박 충동이 생겼을 때 제가 다시 보고자 함입니다. 2025년 2월 13일 11일 차에는 단도박 실현을 위해 도박 중독자 가족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모님께서 대리변제를 해주고 계십니다. 100% 대부분 부모님 대리변제는 아니지만 저도 1, 2년에 걸쳐서 제 월급으로 이제 같이 대리변제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의 80% 90%의 돈은 부모님이 대리변제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얘기할 파트는 대리변제를 한 가족분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제가 단도박을 하면서 부모님한테 부탁드렸던 것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효과를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최소한의 권한으로 도박 중독자들을 생활을 시키는 겁니다. 금액적으로도 모든 지금 뭐 도박 중독자의 돈 일단은 모든 통장이나 이런 걸 다 뒤져서 0원으로 바꿔 놓은 다음에 하루에 1만 원, 많게는 2만 원. 흡연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흡연을 저도 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2만 원으로 살고 있지만 담배 한 갑, 커피 한 잔 사면은 그날 하루 충분히 돈 쓰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 2만 원으로 매일매일 용돈을 받고요. 그리고 카카오톡은 항상 부모님 혹은 배우자분의 다른 태블릿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남편의 카카오톡을 접속하여 24시간 카카오톡 감시를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금융통제도 필수입니다. 월급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월급을 도박 중독자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도박 중독자가 빚을 갚는 데 쓰더라도 그 돈은 월급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부모님이나 배우자분이 받으셔야 합니다. 무조건. 그 모든 돈을 다 받은 뒤에 그리고 나서 도박 중독자의 빚을 해결하는데 가족분들이 대신 보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돈에서 남은 돈은 매일매일 하루에 1만 원이나 2만 원 그렇게 용돈을 보내주시는 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2번, 오픈뱅킹, 도박 중독자의 오픈뱅킹 등록 및 대출 심사 관련 문자 알림도 신청을 하는 겁니다. 오픈뱅킹을 등록하는 거는 오픈뱅킹에 있는 그 사람의 모든 계좌와 카카오페이까지 전부 다 입출금 내역이 나타납니다. 그거를 항시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혹여나 대출을 몰래 받았을 때도 대출 심사 관련해서 문자 알림을 가족분들이나 배우자분이 받도록 신청을 해놔야 합니다. 이것도 필수입니다. 귀찮으셔도 해주셔야 합니다. 3번, 핸드폰은 매일매일 검사합니다. 그리고 집안에서는 거실에서만 폰을 사용하게 하거나 혹은 부엌에서만 폰을 사용하게 하고 그 외에는 항상 핸드폰은 거실에다가 둡니다. 담배를 피러 나갈 때도 핸드폰을 갖고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잘 때도 무조건 핸드폰은 거실에다가 두게 합니다. 그러니까 핸드폰과 멀어지는 연습도 해야 합니다. 도박 중독자분의 나이가 20, 30대 혹은 40대, 50대여도 무조건 그렇게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혼자 냅두면 어찌됐건 간에 도박 생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감시가 느슨하면 도박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번, 이것도 중요한데요. 신용카드 생활 혹은 현금으로 1, 2만 원을 주는 행위도 막아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뱅크 내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받아서 이제 공유통장이라고 하죠.
배우자나 가족분들 중에 한 명을 그 본인 카카오 계좌에 초대를 해서 그 사람이 돈을 쓸 때마다 카카오 체크카드를 통해서 결제를 할 때마다 같이 알림이 오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출금하든 입금하든 그 1, 2만 원이라도 그게 실질적으로 다 실시간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 현금을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현금으로는 모았다가 그 사람이 하루에 1, 2만 원씩 받아서 뭐 10일이 지났는데 얼마가 남았고 얼마를 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돈이 모이면 10만 원, 2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그 사람은 또 도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변 친구 중에 도박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뭐 은행 가서 돈을 ATM 가서 돈을 이체시키고 나 대신 베팅 좀 해줘. 이렇게도 방법이 가능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무조건 도박할 수 있는 행위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수입니다. 이것 또한 저는 대리변제를 부모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모님께 잔말 어떠한 한마디도 안 하고 이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불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생활이 없어지는 거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도박 중독자한테는 사생활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도박 중독자의 사생활을 가족분들이나 배우자분이 무조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박 중독자 또한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의지가 그다음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꺼이 핸드폰 매일 검사하게 하고 말 그대로 규칙대로 집안에서는 거실에서만 핸드폰을 사용하고 잘 땐 핸드폰 안 하고, 이걸 본인이 원해야 합니다. 그렇게 본인이 도박을 안 하기 위해서 본인이 의지로 이거를 기꺼이 본인이 스스로 자의적으로 해야 하게 합니다. 억지로 하게 하면 분명 탈이 납니다. 도박 중독자는. 그리고 마지막, 하루에 20분이나 30분 서로 마주보고 대화는 필수입니다. 그 대화의 주제가 도박이 됐든 아니면 일상생활이 됐든 혹은 단도를 하면서 힘든 게 있는지 서로 진지하게 까놓고 얘기하거나, 도박 중독자 분들은 이 시간에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내가 만약에 도박 충동이 생기면 나는 이런 식으로도 시도를 해볼 것 같아. 솔직하게 가족분들이나 배우자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방법들은 도박 중독자들이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양심껏 고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박 중독자의 단도 의지 그리고 감시자의 꾸준한 감시가 합쳐져야 도박 재발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박 중독자가 단도하는 것만큼 가족분들, 배우자분들도 감시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정말 매일매일 감시를 해야만 도박 중독자의 도박 충동을 억누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도박은 내 마음속에 침투하는 바이러스 같은 겁니다. 내 마음속에 침투하는 바이러스인데,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선 스스로 마음속에 굳은 의지, 단도 의지라는 성벽을 세웁니다. 한 겹, 두 겹, 세 겹. 근데 그 의지, 바이러스가 도박 충동이 셀수록 성벽이 하나씩 무너집니다. 마음속의 성벽들이. 근데 내 마음속에 남은 마지막 성이 뭐냐면 부모님과 배우자분의 감시가 마지막 성입니다. 그 성이 무너지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성이 무너지는 순간, 감시가 소홀해지는 순간 도박 중독자의 도박 의지는 불타오르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뻔뻔하게, 도박 중독자가 뻔뻔하게 오히려 미안해야 할 대상인 가족분들과 배우자분들께 뻔뻔하게 나를 더 감시해달라, 감시를 너도 계속 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솔직히 뻔뻔하지만, 먼 훗날 그 미래를 위해서, 정말 단도를 성공한 그 미래를 위해서 같이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부모님께 죄송하지만 그래도 항상 제 감시를 소홀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발 가족분들도 좀만 더 힘을 내주시고 도박 중독자분들과 함께 매일매일 대화하면서 이 규칙을 따르게 하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 큰 성인, 다 큰 아저씨, 40대, 50대, 60대 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시켜야만 합니다. 앞으로도 단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